네, 인천 포커스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인천 소식. 자, 인천 사이다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빈 편집국장께서 인사만 하실 줄 알지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줄 모르시네요. 네, 김영빈 편집국장이십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검단 신도시 지금 주민들 뿔났죠. 이 검단 신도시가 여기도 2기 신도시고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근데 검단 신도시는 입주 예정자들이 좀 뿔이 났겠죠. 아직 네. 입주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신도시가 이제 인접 지역에 또 생기니까 분양 안 될 거는 뭐 뻔할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실제로 분양이 안 된 것 같아요. 검단 신도시가 2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3기가 작년 말부터 발표가 됐는데, 인천에서는 그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얘기하죠. 예. 계양 신도시가 들어갔고, 며칠 전에 그 추가로 네. 그 상기 신도시를 발표하는데, 부천 대장지구, 네. 대장동 일대가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검단 신도시가 월등히 크고, 예. 뭐 주택 공급 호수가 7만 호를 넘어가죠. 예. 예. 근데 양쪽은 적습니다. 네. 면적도 작고, 뭐 15,000 가구, 뭐 2만 가구, 그 다음에 예. 임대주택 위주라 검단 신도시와 토지 공급 시기도 겹치지 않고 최소 뭐 3, 4년, 4, 5년 뒤에 공급될 거 아니냐.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거죠. 그러겠죠. 예. 뭐 이게 신도시를 입주를 생각해 봤는데 상기 신도시가 더 서울에 가까워지니까 네. 네. 계양도 마찬가지고 대장은 부천 대장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기 신도시 잠재적 수요자들이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예. 이미 검단 신도시는 상기 신도시 발표 전에 예. 뭐 4개 단지인가 분양을 했는데 한 1,700 가구 정도 세대 정도가 지금 미분양 상태입니다. 네. 향후 미분양이 더 심해질 것이다. 상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그 지난주에인가 그 한 군데가 좀 브랜드명도 좀 낮았지만 네. 거기 뭐 거의 뭐 90% 미분양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이기 신도시가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천시도 서둘러서 광역 교통시설이라든지 빨리 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마침 또 23일 날 김현미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출입 기자들하고 예. 예. 간담회를 했어요. 예. 간담회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수도권 서북부 1, 2기 신도시 보완 방안. 예. 이거를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그 인천 검단 신도시하고 관련된 얘기는 예. 검단선을 2024년까지 개통하겠다. 검단선. 검단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을 얘기합니다. 1호선 연장선. 검단까지.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을 당초 계획대로 2024년까지 그 예.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인천 2호선을 일산으로 연결하겠다. 네. 그 올해 중에 최종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검단, 김포, 일산이 GTX A 노선을 통해서 연결되고 예. 남북으로 서울 쪽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얘기한 게 한강선. 한강선은 서울 도시철도 5호선을 예. 검단 신도시를 경유해서 예. 김포 양곡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작년 말에 상기 신도시 발표할 때 네. 그 2기 신도시, 한강 신도시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광역교통 대책으로 국토부가 발표를 한 내용이죠. 예. 예. 그 부분도 그 지자체 간에 그 예. 방화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그 합의가 되면은 예.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빨리 추진하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 기지가 이전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전제 조건이. 그렇죠. 서울 5호선에 그 차량 기지가 방화에 있는데 방화. 야. 예. 예. 그 방화 차량 기지를 김포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인천은 경유지라 인천에다 요구는 하지 않는데 네. 그렇게 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 국토부 그 경기도로 보면 또 김포시가 예. 해당 기초단체한테가 되고 그쪽에서 그 적지 않은 땅을 차량 기지로 내놔야 되는데 예. 이게 또 하나의 민원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그래서 인천시가 말하는 그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검단시도시 관련 철도망은 4개가 됩니다. 네. 네. 첫째로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1호선? 검단으로 연장하는 거. 네. 이거는 이미 결정이 돼서 설계 중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착공, 2024년 말 완공. 예. 이걸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국토부 장관이 그 2024년 개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의미는 향후 그 제때 개통할 수 있도록 그 국비 예. 부분을 그 연차별 투자 계획에 맞게 제대로 지원하겠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냐면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실링 그래가지고 해당 분야별로 묶어서 줍니다. 예. 해당 부처에. 네. 그래서 도시철도, 철도 분야, 도로 분야 이렇게 나눠서 철도 안에는 또 광역철도, 도시철도 나눠서 도시철도 총액 얼마, 광역철도 총액 얼마 이렇게 내려주면은 네네. 국토교통부가 그걸 배분을 합니다. 네. 그냥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거는 그럼 국비 지원을 제대로 해서 2024년 말 개통 목표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예, 그 인천시가 특히 주목하고 그 환영하는 거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예. 그 일산 연장 문제입니다. 그 김현미 장관이 인천 2호선을 일산으로 연장하겠다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을 네. 검단 신도시를 경유해서 불로지구까지 연장하겠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은 그 2호선 독정역 쪽에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불로지구를 잇는 4.45km 예. 그 역은 3개입니다. 예. 근데 이게 1분기 그 예타 대상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네.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네. 그 최근 일이죠. 예. 그래서 탈락 사유가 뭐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인천 2호선을 검단으로 그 연장하는 게 이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고 실제 이유는 인천만 이 철도 사업 2개를 냈어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 이거 말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게 제2경인선입니다. 예. 그건 광역철도인데 그 서울에서 경기를 거쳐서 광명 쪽에서 이제 시흥을 거쳐서 인천 남부로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인천만 2개를 신청했으니 둘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2호선 검단 경유 불로지구 연장 이 사업이 일단 탈락을 했고 예. 제2경인선이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인천시는 이게 그 1호선을 검단으로 연장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네. 예타라는 거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예. 국가 재정에 300억 이상 지원될 때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 이 사업비를 검단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그 LH공사하고 예. 인천도시공사가 반반씩 내고 네. 그 검단 신도시가 아닌 원당지구를 일부 지나는 구간이 있어서 인천시가 720억 원을 부담합니다. 네. 총 사업비가 7,277억인데 인천시가 720억을 내고 네.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절반씩 사업 비율이 반씩이거든요. 검단 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인데 3,278억 5천만 원씩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결정이 빨라졌습니다. 네. 예타 대상 사업이 아니라. 근데 도시철도 2호선은 그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타 대상 사업이 돼요. 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달라 신청을 했는데 분기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예. 이게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김현미 장관이 23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그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2호선을 일단 끌고 가야죠. 검단을 통해서 불로지구까지 끌고 가서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일산선은 불로지구에서 김포시계로 가서 이제 김포도시철도 경전철이 예. 올해 뭐 7월인가 8월에 개통을 해요. 거기 뭐 걸포 북변역인가? 예. 거기 가서 이제 환승을 이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2호선이 계속 올라가서 저 킨텍스에 가서 그 GTX A 노선 예. 여기랑 환승이 되고 더 지나가서 일산까지 가서 일산에서는 중앙경의선하고 또 환승이 되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호선 일산 연장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그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예. 이 모든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은 예타가 관건입니다. 그러겠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그다음에 그 예타 통과해서 예산을 주는 게 기재부입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나름대로 그 철도 사업을
그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달라, 예타를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 얘기를 하고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겠지만 예. 결정권은 결국 기재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2호선을 일산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이게 한 12.2km 정도 돼요. 예. 예, 김포도시철도에서부터 저기 킨텍스를 지나서 일산까지 가는데 현재 추산하는 노선길이 최종 노선을 다시 정해야 되겠지만 12.2km로 보이고 총 사업비는 1조 한 1,145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인천은 이 부분은 광역철도가 돼서 예.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고 예. 인천이 2호선을 불로지구까지 끌고 들어가면 불로지구에서 이제 김포시계까지만 가면 되니까 인천시 행정구역만 분담을 하면 되니까 그게 한 1km에서 2km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예. 정확한 거리는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한 2km 정도 잡으면은 이게 지금 총 사업비로 봤을 때 1km당 1,000억이 조금 안 들거든요. 예. 2km로 보고 2,000억을 잡았을 때 우리는 30%, 600억을 내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경기도, 국토교통부, 정부 이렇게 해서 그 일산까지 끌고 가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일단 최종 노선이 그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자체의 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또 반영을 하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타를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또 송인이 되면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끝나면 착공하고 최소한 15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야, 이게 지금 검단이 이제 인근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우려해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대안이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전철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은 기존에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제 2호선은 일산과 불로지구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 이상이 필요한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래도 15년 이상이 그렇게 필요한. 봐야 됩니다. 예, 예. 여하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민원 어떻게 해소가 될 건지 그거는 좀 이 안으로 해소가 될 건지.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한강선이 있어요. 한강선 5호선 아까 얘기하셨죠. 네, 5호선을 그 우리 그 검단 신도시를 경유해서 저 이제 김포 양곡으로 이제 끌고 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게 더 전망이 이건 더 어둡습니다. 예. 지금 그 김포도시철도가 김포공항역하고 연결되는데 예. 그 이거는 방화역에서 시작을 하는데 방화역하고 김포공항역하고 인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김포도시철도가 가는 노선하고 이렇게 가는 노선하고 바로 위에서 이제 도시철도 서울 5호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노선이 똑같이 병행해서 내려와요. 네. 그래서 내려와서 이 한강선이 아래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검단 신도시 중앙을 관통하죠. 네, 네. 여기서는 또 1호선하고 붙고 조금 더 가서 2호선하고 붙는데 2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치면 네. 이게 또 이렇게 병행해서 가요, 노선이. 예. 그래서 이게 방화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껴있고 그다음에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김포가 지금 타격이 클 겁니다. 그 노선이 병행해서 가버리면 김포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예. 그래서 노선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시로서는 그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그 20년 단위로 구축한 수립한 걸 지금 5년 단위로 바꾸려고 3월에 용역을 발표했는데 거기다가 한강선, 서울 5호선 그 최종 노선을 검토하라고 거기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용역에. 예. 그래서 인천시가 세 가지 대안 노선을 놓고 뭐 20 몇 킬로짜리 뭐 10 몇 킬로짜리 이게 세 가지 노선을 놓고 우리 자체 검토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겠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검단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망 확충 계획은 인천시 입장에서도 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김 국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검단에 계신 분들이 인천 시민은 맞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서울을 빨리 가는 걸 더 원할 거란 말이죠. 그래야 부동산 가치도 높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대안이 이제 5호선일 텐데 5호선도 사실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교통 확충을 놓고 해서 인천 지하철, 서울 지하철 연결을 해보지만 이것이 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꼭지 기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인천시가 이제 행정 개편, 조직 개편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국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학령단체들이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글쎄요, 이게
인천시가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네. 내부적으로 그 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절차로서 네. 관련 조례 두 가지를 그 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네. 이거를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 갖고 입법 예고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일주일간의 그 의견을 듣는 기간을 두어서 반발이라기보다 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겠죠. 예. 환경단체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환경정책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제 환경이란 게 더 이상 경제의 부속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 예. 21세기를 환경과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의 그 삶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 예. 그런 하위 개념으로 자꾸 둬서는 안 되고 예. 좀 그 환경에 그 중점을 두고 네.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로 분리하고 환경국의 두 개 팀을 예. 증설하는 거, 대기보전과의 악취저감팀,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팀. 이거는 환영하지만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환경국의 5개 팀은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미세먼지 예. 팀하고 그다음에 유해환경관리팀, 예. 그 토양 오염팀, 소음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팀. 이거는 필수다. 이거를 이 팀을 저 환경국의 팀을 5개 정도는 최소한 증설을 해라. 그다음에 그 해양 쓰레기하고 해양 보호구역 관련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서지원과의 해양환경팀인데 예. 인천의 미래가 168개의 그 섬하고 바다에 달려 있는데 해양 도시인데 팀 하나 두고 무슨 해양 쓰레기에 대처하고 해양 보호구역 관련물을 담당하겠느냐. 해양 환경과로 확대해라. 예.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경제본부에 있는 게 좀 그렇다. 에너지 정책과를 환경국으로 재배치해라. 네. 그 도시균형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팀. 네. 관리팀은 신설되는 주택녹지구로 이렇게 이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천의 미래를 이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그려야 된다. 예, 예. 환경부시장 제도 도입을 추진해라. 예.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없이 조직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죠. 조직을 예. 한없이 늘리면 공무원 뭐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낸 세금 공무원 인건비로 다 가져갈 것이고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에 준 기준 인건비 총액을 넘어가고 있어요. 요번에 73명을 중원할 때는요. 증원하면서 네. 그런데 크게 넘지는 않을 겁니다. 뽑는 네. 과정이 있고 몇 달 일을 안 하니까 예, 예. 근데 내년부터는 큰 부담이 되겠죠. 예. 이게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국비 절반, 지방비 절반입니다. 네. 기준 인건비 내에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면 100% 지방비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공무원을 뭐 필요하면 늘려야 되겠지만 적정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22일 날 그 환경단체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 날 23일 날은 이제 경실련이 또 비판적인 또 입장을 제시를 했어요. 예. 뭔 얘기냐면은 보건복지국의 보건 분야 업무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 업무를 묶어서 건강체육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일단 정부 조직과 충돌한다. 정부에 보건복지부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 전략 중에 하나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다. 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한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아니 이런 거를 실현하려면은 예. 보건하고 복지가 밀접하게 융합이 돼야 가능한데 네. 이걸 분리한다는 게 정부 조직하고도 안 맞고 우리 정책 목표하고도 안 맞고 예,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이런 주장이네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그 주택 녹지구에 대해서도 아니 공원 녹조물을 주택 개발 사업의 그 부속물로 인식하는 거냐. 아니 뭐 이렇게 그 개발부서에다가 주택 녹지구 그래서 이제 하위 개념으로 공원 조성과 뭐 녹지 정책과를 두게 되면은 환경을 우선할 수 있겠느냐? 그건 네. 이것도 아니다. 네. 기본 틀에서 뭐가 접근 방향성이 잘못됐다. 근본적인 비판을 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시장비서실에 4급 비서실장이 있는데 무슨 또 별정집 4급 정무비서관을 두겠다는 거냐. 이게 참 위인설관. 네. 누구 그 박 시장이 측근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느낌이 든다. 네. 이 부분도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가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아마 뭐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시민단체의 지적도 잘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었으면. 글쎄요, 환경 단체들이 그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게 시의회하고도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주택 녹지국의 명칭만이라도 녹지주택으로 바꿔라. 네. 그 상징성 좀 있게. 예. 세 번째 기사입니다. 송도 워터프론트. 야, 이거 진행하느냐 마느냐 놓고 참 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예산만 해도 6천억이 넘는 대단히 공사고. 근데 결국 이게 1-109가 기공식을 가졌다는 내용이네요. 네. 예. 오늘 기공식을 했죠, 오후에. 예. 그 기공식을 했는데 이 송도 워터프론트 이 사업을 갖고 이제 논란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네. 워터프론트라는 게 그 인공수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송도 신도시에 기존에 그 북측수로가 있었습니다. 네. 북측수로가 있고 680구에 그 호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북측수로의 수질 관리가 안 돼서 한 10여 년 전부터 여름철만 되면 악취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낚시도 금지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질 관리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태풍이 왔다든지 그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고 할 때 좀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국지적 집중호우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제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연결을 해야 되겠다. 바다랑 연결해서 해수를 유통시켜서 수질을 개선하고 네.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전에 예보를 보고 물을 다 빼버리고 썰물에 맞춰서 그 비가 오고 밀물하고 겹치면 수문을 닫아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예. 이래서 이거는 재예방 차원에서 네. 이걸 연결하자 하다가 그럼 하는 길에 네. 아래쪽 남단 쪽에도 좀 수로를 파고 1109 쪽에도 또 파서 네. 아주 미음자를 만들자. 연결하자. 예. 그래서 이게 그 일부 시민단체나 이게 비판이 나왔던 게 아니 처음에는 수질 개선에다가 뭐 재예방 차원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사업이 확대되면서 네. 부동산 개발 사업 성격으로 가버리더라. 네. 그래서 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처럼 뭐 물의 도시 뭐 이렇게 해서 미음자로 수로를 다 연결해 버려 갖고 수변 공간에다가 뭐 리조트, 뭐 호텔, 뭐 판매 시설, 근데 마리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요트 놀이 뭐 여러 가지 이걸 그 레저 스포츠 이걸 접목시켜서 뭐 멋지게 만들어 보자.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그 이명박 정권을 삽질 정권 무슨 토건 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가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었던 것도 도시철도 2호선하고 아시아경기대의 경기장 건설이 겹쳐서 그렇죠.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무분별한 토건 사업 때문에 그런 그 재정난을 겪었는데 아니 이게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 이게 땅을 수변 공간의 땅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6,21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송도 주민들은 송도 총연합회라든지 아니 뭔 소리 하냐 수질도 개선하고 아니 이게 그 재난 예방도 하고 미음자로 연결해서 멋있는 베네치아처럼 물의 수도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시키고 진짜 국제도시답게 만들다고 하는데 니들이 왜 반대를 하냐. 하는 대로 이거 빨리 제대로 추진해라. 그래서 그런 논쟁에 붙었다가 박 시장이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아니 이거 뭐 1-109는 재예방 측면에 껴있으니까는 거기부터 추진을 하고 이 나머지 1-209 쪽은 여러 가지 그 감사원 감사 지적도 있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은 뭐냐. 경제청이 이거를 201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를 8,600억 내지 6,800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최종적으로 6,215억으로 확 낮췄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특정 감사를 해보니까 이 사업비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막 이렇게 했다. 사업을 그래서 하기 위해서 6,215억 원 갖고는 택도 없다. 그 예.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비를 덜 투입하게 되면 BC 비율, 경제성을 얘기하는 비율이 높게 나와요.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러겠죠. 현익 비용으로 이제 이 들어간 비용, 투자한 그 예산을 나누는 건데, 그 일 이상이어야지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라. 그래서 좀 타당성 재조사 금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1-209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잘 검토를 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잘 마련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잘
넘어가서 네. 이건 단계별로 추진하자. 2단계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시키는 절차부터 시작도 안 됐지 않느냐. 네.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송도 총연합회 쪽에서는 뭔 소리냐. 정치적으로 당신이 그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 훌륭한 사업을 뭐 왕창 대폭 줄인다든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책으로 몰아갖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도 가세하고 해서 이게 논쟁이 막 또 벌어졌어요. 예. 현 시장은 이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봐라.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어딘가 저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14년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지방재정사업을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요. 네. 여기에 그 금년 4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를 해서 지금 시작이 됐어요. 네. 이 결과가 나야지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동시에 하라는 거냐. 그다음에 저 남단의 그 수로 그 2단계 사업은 아니 기본도 시작을 안 했다. 그 중앙정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부터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 그거부터 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예. 내가 뭐 정치적으로 이걸 축소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언제 그랬냐. 예.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오늘 1-109 예. 그 반대했던 이거 박 시장을 공격했던 그 청라의 여러 가지 단체 예. 대표들 다 초청해서 송도단체. 예, 송도에 뭐 송도단체. 올대 송도도 있고 뭐 송도 무슨 맘도 있고 네. 뭐 많습니다. 네, 단체들이. 예. 그래서 그 대표자들을 다 모시고 오늘 뭐 화기애애하게 했는데 앞으로 1-209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되고 네. 향후 그 2단계 사업은 남단 쪽의 수로는 그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부터 해서 타당성 조사 뭐 여러 가지 사전 조사 뭐 다 거치고 여러 가지를 쭉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최악의 경우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1109는 별도의 사업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박 시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여튼 출발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물론 이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좋은 날인지 예. 박 시장께서 오늘 기본기에서 하신 말씀은 예.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네. 근데 1-109 착공을 시작으로 네. 송도가 동량의 베네치아, 예. 해양 친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 부속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근데 그분 말씀하신 걸 그렇게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보도를 해버리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곤란을 겪을 것 같은데요. 뭐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런 얘기죠. 이 알겠습니다. 또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사업이고. 네. 자, 오늘 인천 사이다는 큰 세 꼭지의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워터프론트도 그렇고 오랫동안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좋은 소식 오늘 감사하고요. 인천 사이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